최강 한파가 몰아치면서 내일 출근길은 서울 영하 18도 등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제주는 폭설과 강풍으로 항공편이 결항돼 귀경객 발이 묶였습니다. 중국은 영하 53도를 기록했고 일본도 10년 만에 한파에 외출 자제령까지 내렸습니다. 동북아를 뒤덮은 북극 한파 원인 분석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장고를 마치고 내일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밝힙니다.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서로를 견제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우리 경제를 진단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사면 초과의 제조업과 고사위기의 자영업을 짚어봤습니다. 생계를 위해 투잡에 뛰어드는 직장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 관리를 계절 독감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연 1회 맞춤형 백신을 접종하는 방식이 추진됩니다. LA 총기 난사범의 2차 범행 시도를 한 시민이 저지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틀 만에 캘리포니아 농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또 총기를 난사해 7명이 사망하는 등 총격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중단됐던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이 10년 만에 다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무기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아쉬운 설 연휴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올겨울 들어 최악의 한파가 닥쳤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이 절정이 될 거라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채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미 서울은 아침 기온이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기온은 이보다 훨씬 더 낮았고 휴일인데도 거리에선 사람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김다로 기자가 전국의 한파 상황 먼저 점검합니다. 꽁꽁언 강물 위로 하얀 눈이 뒤덮였습니다. 매서운 바람까지 불자 눈보라가 휘몰아칩니다. 차가운 칼바람에 눈을 뜨고 제대로 걷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강폭이 150m에 달하는 금강 상류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강변 음식점의 수족관은 이불을 덮어 보온을 했지만 밤사이 찾아온 추위에 물고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족관에 이불 같은 걸 덮어줘요. 덮어줘도 아침에 오면 얼으면 툭툭 다 깨야 돼. 뭐든지 다 얼잖아요.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한강공원에는 운동이나 산책을 나온 시민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시간에 오면 덜 줄 것 같아서 내일을 입었는데 안 입은 것 같아요. 졸업 시즌 대목을 앞둔 하회농가는 기습 한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재배 중인 꽃들을 위해 하우스 안에 열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전기값도 걱정입니다. 추위가 찾아오니까 실제로 피부에 느끼는 난방비가 최고 걱정이죠. 작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꼽질 올랐다고 봅니다. 오늘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설악산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7.7도로 가장 추웠고 서울 영하 16.7도, 대전 영하 11.8도, 부산도 영하 5.9도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한파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비상 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날씨만 추운 게 아니라 호남과 서해안, 제주에는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폭설에 하늘길, 바닷길이 모두 막히면서 특히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은 분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4만 명 넘는 귀성객, 관광객이 비행기를 타지 못해 오늘 하루 종일 발을 굴렀습니다. 항공편은 언제쯤 재개될 수 있을지 제주 상황은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공항 활주로에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출국장 항공사 창고에는 수십 미터씩 긴 줄이 생겼습니다. 강풍과 폭설로 제주를 오가는 국내선 466편이 모두 결항되자 귀경객들은 비행기표를 구하러 공항을 직접 찾았습니다. 일정이 있어가지고 꼭 올라가야 되는데 표 구하기 어렵네요. 핸드폰으로 했을 때 한 자리가 떠면은 막 이렇게 하면은 사라져 버리고. 어렵게 비행기표를 구해도 잠잘 곳이 문제입니다. 렌트했던 차량은 반납했고 숙소 잡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비행기편으로 제주를 나갈 예정이었던 승객은 4만여 명에 달합니다. 지금 오고 갈 데가 없어요.
차도 지금 전부 다 렌트카도 반납했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 날씨도 이러니까 상황을 봐야지 될 거 아니에요.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바닷길도 끊겼습니다. 제주 8개 항로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 49개 등 전국 86개 항로, 여객선 113척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인천항과 섬 지역으로 가는 모든 여객선이 통제되면서 이용객 3,500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울릉도에서는 50cm 이상 눈폭탄까지 쏟아지면서 귀경객들은 바닷길이 다시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나갈 예정이었는데 배가 결항돼서 언제 나갈지 모르겠어요. 이번 강풍과 한파특보가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섬 지역 귀경객들은 기상예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호남과 서해안 일대에 폭설이 쏟아지면서 귀경길 차량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서 10분, 20분이면 갈 거리가 몇 시간씩 걸리기도 했습니다. 내일까지 눈이 더 올 거라고 하니까 꼭 움직이실 분들은 월동 장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보도에 정아람 기자입니다. 귀경 차량들이 거센 눈보라를 뚫고 조심조심 주행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내린 눈이 도로에 쌓이면서 귀경 차량들은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한 귀경객은 전남 무안에서 32km 떨어진 졸음쉼터까지 2시간가량 걸렸습니다. 결국 내일 출근은 포기했습니다. 무리하게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기보다는 중간에 잠깐 들려서 잠깐 쉬고 무엇보다 안전이죠. 한파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주요 도로 곳곳에서는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쌓인 눈이 얼면서 도로가 빙판길로 변해 차량 미끄러짐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반쯤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영광 1터널 부근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을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나는 등 경찰에 4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맹절 세고 이제 올라가는 길인데 앞차가 뺑 돌아왔고 2차선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전남에서는 20cm 가량의 눈이 내린 영암과 강진에 대설경보가 내려진 것을 비롯해 7개 시군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호남 지역에 내리는 이번 눈은 내일 오전까지 최고 15cm가 더 내리고 한파특보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출근길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TV조선 정아람입니다. 그런데 중국도 지금 우리의 설 연휴 같은 춘제 기간입니다. 올해는 특히 3년 만에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면서 이동량이 크게 늘었는데 중국 역시 최악의 한파가 닥쳤습니다. 일부 지역의 기온이 관측 사상 가장 낮은 영하 53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냉장고 냉동실 적정 온도가 영하 20도라고 하니까 영하 53도는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실런지요. 중국의 한파 사정은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문 안쪽이 꽁꽁 얼어붙었고 건물 내부도 눈과 얼음으로 가득합니다. 헤이롱 장성은 영하 53도를 기록하며 중국 역대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일본도 10년에 한 번 오는 한파가 예상된다며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동북아 전체가 북극발 냉기에 뒤덮인 원인은 온난화입니다. 북위 60도 부근엔 강한 공기의 흐름인 제트기류가 형성돼 있습니다. 북극이 추울수록 제트기류도 강해지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걸 막아주는 방풍막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북극 기온이 예년에 비해 4.1도나 오르면서 극지방의 찬 공기를 막아주던 방풍막이 약해졌습니다. 제트기류는 현재 이렇게 느슨해진 상태입니다. 북극 지역의 기온이 굉장히 뜨거워진 거죠. 중위도 지역에 비해서 거의 한 3-4배 이상 기온이 빨리 상승을 해요. 호남 지역 폭설도 남쪽으로 내려온 찬 공기가 따뜻한 해수면을 만나 눈구름대를 만들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서울 영하 18도로 절정에 이른 뒤 이달 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다시 고속도로로 나가보겠습니다. 보통 지금쯤이면 고속도로도 평온을 되찾습니다. 올해는 한파에 폭설까지 겹쳐서 어떨지 모르겠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에게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김장섭 기자, 고속도로는 이제 다 뚫렸습니까?
네, 이곳 서울요금소를 지나는 차량들은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밤 10시 넘어 기경길 정체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만 이보다 이른 8시에서 9시 사이 기경길 정체는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 부근은 서울 방향으로 통행량이 많지만 흐름은 원활한 상황입니다. 경부선 옥산휴게소 지점도 서울 방향으로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설이 내린 호남지방 서해안고속도로 일부와 충청지역 논산천안선 일부에는 곳곳에 눈이 쌓이면서 차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은 오후 8시 기준 330만 대로 평소 주말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금 서울로 출발할 경우 부산에선 4시간 30분, 대구에서는 3시간 30분, 광주는 3시간 20분, 강릉은 2시간 40분이 각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상태로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8도, 파주 영하 22도, 대관령 영하 26도 등으로 예상돼 빙판길 사고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정치권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대표 경선 국면이 시작될 것이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발 사법리스크의 영향권 안으로 당이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지금부터는 정치권의 기류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물론 관심은 당권 도전 선언할 것인가 하는 데 있죠. 최민식 기자가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측은 내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당사에서 전당대회 출마 관련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그동안 나 전 의원은 당권 출마를 전제로 공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출마 선언하실 것이라는 마음의 결심은 거의 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해임은 대통령 참모들의 왜곡된 보고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초선 의원 50명이 연판장까지 돌리며 공개 비판하자 자명에 들어갔고 결국 사과했습니다. 대통령님께의 본의가 아니었다라고 말한 부분은 저의 불찰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여권에선 나 전 의원의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지지율 하락세와 현역 의원들의 지지 추세를 감안해 백의종군을 선택할 여지도 있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설 연휴 마지막 날 당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자신이 집권 여당을 이끌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견제도 잊지 않았습니다. 당을 하나로 묶어내겠다. 저는 사실 철새 정치인이라거나 또는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그런 모습의 정치인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포탕을 외치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또 진흙탕을 외치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상황이나 전략에 따라서 자꾸 이야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는 건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가 운명의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은 토요일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플랜 B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그 역시 큰 부담이 되고 있을 겁니다. 여야가 이번 연휴 기간 중 전해들은 설 민심은 어떤 것이었는지 이광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야당 탄압이라는 게 설 민심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독재의 칼부림이 온 나라를 휘젓고 있습니다. 설 민심은 윤석열 정권이 해도 너무한다는 것입니다. 또 난방비 폭탄과 말폭탄 비판이 많았다면서 가스값 급등과 순방 중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란 발언 논란을 꼬집었습니다. 민심을 압축하면 정부는 존재하는가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 이런 게 거의 바닥 수준 같아요. 그러면서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 때 제안한 30조 원 규모의 민생 프로젝트를 위해 입법과 추경도 검토하겠다며 정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이 대표의 불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는 빼놓고 들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범죄 리스크에 대한 국민 비난의 화살을 현 정부로 돌려보려는 설 민심 왜곡 간담회일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대공수사권 무력화가 만든 간첩 사건과 야당의 이재명 방탄에 대한 분노로 가득했다고 맞받았습니다.
범죄 혐의들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시중의 설 민심에 또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예비비 편성을 요구한 데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가스 가격이 두세 배 올라갈 때 13%밖에 인상하지 않았다며 모든 부담을 윤석열 정부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검찰 움직임도 긴박하고 분주합니다. 당장 큰 부담은 이번 주말 이재명 대표와의 정면 승부입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사흘 내리 불러 조사했는데 특히 대북 송금 의혹 수사에 대해선 미 국무부가 주목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설 연휴 마지막 날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나흘간의 연휴 중 설 당일만 빼고 사흘째 진술조사를 이어온 건데 대북 송금 의혹을 집중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대북 송금 관련 혐의만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권 행사 없이 수사팀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억 원 대납 등 경기도 대북 사업 지원과 관련해 이화영 전 부지사 소개로 아태엽 안부수 회장을 알게 돼 지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소환 조사를 앞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질문지를 다듬는 등 소환 채비에 한창입니다. 대장동 수사팀은 이 대표 측에 2차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재차 통보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때처럼 서면 답변서를 미리 준비해올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언론을 통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한국 당국의 수사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추가로 공유할 정보는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새해 설을 맞아 TV조선 취재팀이 한국 경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금리의 역습과 임대시장 급변에 이어서 오늘은 침체 그늘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올해 물가, 금리, 환율에 원자재 값까지 무엇 하나 만만치 않은 사면초가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제조업, 자영업 가릴 것 없이 연초부터 짙은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날씨 못지않게 차가운 경제 한파의 현장을 송병철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도어락을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 지문을 찍으면 문이 열리는 제품을 개발했고 기술력을 인정받아 미국과 베트남 등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고환율 등으로 생산 비용이 20% 오른 상황에도 제품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기존 가격대로는 팔자니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러다 올리자니 이제 가격 반발이 좀 있고 그래도 좀 힘든 부분은 있지요. 제조업체 조사 결과 올해 성장률을 1% 미만으로 예상한 곳은 3분의 1을 넘는 33.7%에 달했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 긴축 속에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고 우리 수출과 제조업은 연쇄 타격을 입는다는 분석입니다. 제조업 부분이 악화가 되게 되면 이제 실업률이 증가하고 고용 여건이 악화돼서 사실은 굉장히 이제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이제 어려운 그런 시기가. 신촌의 한 주점 내부가 텅 비었습니다. 이곳에서 30년 넘게 영업을 했지만 최저임금 상승, 코로나19 등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자영업자는 563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젊은 창업자나 은퇴 세대의 설 자리가 사라지고 빈 상가만 남아 경제 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샀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샀는지 안 샀는지 계속 비어있어요. 국내외에서 불어닥치는 불안한 경제 파고가 힘든 한 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선 동시에 여러 가지 직업을 갖는 이른바 N잡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능을 살릴 기회가 늘어난 영향도 있습니다만 월급만으로는 버티지 못하는 팍팍한 현실의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김지아 기자가 N잡러들의 속사정을 들어봤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이 어려웠던 고성민 씨. 취업 준비로 준비를 했다가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했어요. 인형탈 알바도 하고 또 이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도 가르쳐보고 캐릭터로 지금은 구독자 10,000명이 넘는 IT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책을 쓰고 온라인 강의도 나섭니다. 틈날 땐 만화를 그리고 이모티콘 제작을 해주면서
최소 4개의 직업을 가진 이른바 엔잡러가 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닥치고 이제 기업들이 새롭게 사람들을 안 뽑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게 뛰어든 것 같아요. 이주영 씨는 월급에 만족하기 어려워 인테리어 회사를 관두고 온라인 인테리어 상담사가 됐습니다. 동시에 책을 쓰고 유튜버로도 활동합니다. 제일 많이 했을 때는 전체 통합해서 한 700~800 정도 벌었었고 평균적으로는 한 300 정도는 항상 벌었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엔잡러가 된 2030 세대는 최근 5년 새 37% 급증했습니다. 새해 엔잡러가 된다면 도전하고 싶은 직업 1위는 부동산 투자, 그 다음으로는 유튜버와 온라인 쇼핑몰 창업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무 경력이 짧기 때문에 낮은 임금 수준으로 높은 물가 수준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추가적인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엔잡러 확산을 두고 재능 도전의 길이 넓어진 영향이라는 진단도 있지만 치솟는 물가와 금리, 매서워지는 고용 한파 탓에 생계를 위해 밤낮으로 다양한 부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2030 세대의 슬픈 자화상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앞서 무서운 한파 소식 전해드렸는데 올겨울은 난방 켜기가 더 무섭습니다. 가스값이 워낙 많이 오른 탓이죠. 언제까지 더 오를지 그나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난방비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상승 여파로 이 도시가스 원료인 액화 천연가스 수입 가격이 크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과 2022년 수입 물량은 비슷했지만 이 지불한 돈은 31조 원에서 61조 원으로 1년 사이 거의 2배로 비싸졌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4차례나 가스 요금을 인상했는데요. 도시가스 요금과 열 사용 요금 모두 연간 인상률이 38%에 이르면서 여기에 연동하는 난방비도 급등했습니다. 예, 뭐 40% 가까이 올랐다. 그건 알겠습니다만 체감상 2배 정도 오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럼 겨울철 그 온수와 난방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체감하는 인상폭은 더 컸습니다. 또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단열이 잘 안 되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중앙 난방 방식이 많아서 난방비가 더 올랐습니다. 예, 걱정은 앞으로 더 오를까요? 네, 정부는 올겨울이 나기 전 1분기까지는 가스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지난해 가스요금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 천연가스 수입 가격이 오른 것에 비하면 덜 오른 셈인데요. 그만큼 가스공사가 떠하는 영업 손실은 불어나서 9조 원에 육박합니다. 예. 그래서 산업부 장관도 올해 2분기부터는 가스요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적자가 너무 심한 상황이라서 이 가스공사가 해외로부터 천연가스를 사올 돈이 지금 충분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이 끊어질 수도 있는. 뭐 그 원인을 두고는 전현직 정부 사이에 또 논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올 연말에는 난방비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가스요금을 지금보다 메가줄당 최소 8.4원은 더 받아야 가스공사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인상분이 5.47원이니까 올해는 지난해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 걱정이군요. 그렇다면 난방비 절약 방법도 좀 알아둬야겠는데요. 네, 먼저 보일러는 자주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는 외출할 땐 평소 온도보다 2, 3도 낮춰서 켜두고 나가는 게 낫습니다. 또 외출 모드는 며칠씩 장기간 집을 비울 때만 사용하고 이 보일러를 틀어도 난방이 잘 안 된다면 내부 청소를 해봐야 합니다. 또 가습기를 틀어놓으면 이 수증기 덕분에 난방 효율이 높아지고요. 히터나 온풍기는 방 한가운데보다는 창문 가까이에 둬야지 집안 전체에 온기를 빠르게 골고루 퍼뜨릴 수 있습니다. 예, 뭐 또 생활의 지혜가 많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실내 온도를 좀 너무 높게 유지해온 측면도 있죠. 옷을 하나 더 껴입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겁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죠. 이미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한 미국은 우리보다 한 발 빠르게 코로나를 독감처럼 관리하는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독감 백신 매년 접종하듯이 코로나 백신도 매년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건데요. 백신 생산 시스템도 독감처럼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올 겨울에는 어떤 변이가 유행할지 여름에 평가한 뒤에 그에 맞는 백신을 가을에 접종하는 방식인데요.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오는 26일 코로나 백신 관리체계 간소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잡하고 난해한 현재의 코로나 예방접종 방식을 독감처럼 단순화하겠다는 겁니다. Messaging that is more simple of when you should get your next shot, essentially. 매년 6월 FDA가 지정한 코로나 지배종에 맞춰 백신을 생산한 뒤 건강한 성인은 1년에 한 번만 접종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은 마스크 의무와 확진자 격리 의무도 해제했고 백신과 치료제의 유료화도 검토 중입니다. 사실상 보건의료 시스템을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인플루엔자 같은 병이 하나 또 세상에 생겼다고 인정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하자 그렇게 보는 거죠. 국내 코로나 상황도 호전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262명으로 전주 대비 2만 7천여 명 줄었고 사망자는 10명으로 석 달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올 겨울 추위가 유독 더 모질게 느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울진 지역 이재민들입니다. 대부분이 아직도 컨테이너 임시주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기요금 걱정에 이 냉골 바닥에서 지내며 집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지만 기약이 없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0달 전 발생한 산불로 주택 대부분이 불에 탄 울진의 한 마을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바닥이 얼음장 같습니다. 전기세 걱정에 보일러를 꺼놓은 겁니다. 이쪽 한 칸은 밤에 잠잘 때까지 켜야 되고 여기는 거의 안 켜요. 밤 식사할 때만 켜요. 전기 보일러를 끈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바닥은 7도 안팎의 냉골로 변했습니다. 스며드는 한기를 막기 위해 컨테이너에 비닐을 둘러보지만 바람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문을 확 열어보면 찬 공기 확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비닐을 가지고 가려놓으면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지난해 울진 산불로 컨테이너 임시주택에 입주한 이재민은 모두 181세대입니다. 1년 가까이 지났지만 단 7%인 14세대만 새 집을 얻어 임시주택을 벗어났습니다. 이재민들은 건축비가 치솟아 정부 지원금과 성금만으론 집을 새로 짓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돈도 돌아가는 게 부족이니까 이 사람인데도 돈도가 아들도 돈도가 딸도 돈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4제곱미터 남짓한 임시주택도 내년 4월이면 국가에 반납해야 합니다. 눈앞에 들이친 추위에 새 보금자리에 대한 걱정까지 이재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노숙인들에게 잡지 판매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지급해서 자립을 돕는 대중문화 잡지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 코로나로 판매가 절반 밑으로 뚝 떨어져서 힘든 상황이지만 설에는 그나마 잡지를 사주는 시민이 많아서 힘이 난다고 합니다. 안윤경 기자가 이들의 특별한 명절나기를 동행 취재했습니다. 3년간 노숙 생활을 했던 오현석 씨는 이제 어엿한 잡지 판매원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뜨거운 여름에도 지하철역에서 잡지를 팔아온 지 14년. 따뜻한 마음과 인자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발행하는 이 잡지는 노숙인 등 주거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판매 수익도 지급합니다. 잡지 자체 내용도 충분히 재미있고 퀄리티가 있어서. 오 씨 같은 판매원은 전국에 30명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힘든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2018년과 2019년 호당 8,000건에 달하던 판매 부수는 코로나 이후 3,300여 건으로 감소했고 판매원도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긴 터널의 끝이 보이고 설 연휴 따뜻한 마음까지 모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마음이 따뜻해가지고요. 설날은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극복해서 이게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맹추위도 꺾지 못하는 뜨거운 자립 의지에 시민들도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취지가 더 시민들한테 전달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마음속으로 응원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이번 설에 그동안 못 만났던 가족과 친척 만나신 분들 많으시죠? 이 3년 만에 찾아온 대면 설날인 만큼 소비자 지갑도 열렸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선물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에 진열된 장난감을 둘러보는 아이들. 부모님의 손을 꼭 잡은 채 설 선물 고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애들 선물 사주라고 용돈 주셔가지고 다 같이 마트 오게 됐어요. 또 뭐 사고 싶어? 포켓몬 카드. 오랜만에 손자를 만난 할아버지는 지갑을 여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사준다고. 거리두기 해제 후 첫 명절인 설을 맞아 아이들을 위한 상품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 오픈마켓에선 문구와 학용품의 매출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났고 컴퓨터와 장난감, 책 등의 매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해외 여행객도 늘었습니다. 해외 항공권과 패키지 여행 이용률은 지난해 연휴 대비 3,000% 이상 폭증했는데 일본과 동남아 여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코로나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먼 거리를 여행하는 것보다 근 거리 위주로 3년 만에 돌아온 대면 설날이 고물가에 잠겨있던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 비극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 농장에서 또 총격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소 7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미국에서 새해 들어서만 38건입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변지영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서부의 소도시 하프문 베이. 보안관들이 총을 겨누며 소리칩니다. 한 남성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닥에 쓰러져 제압됩니다. 중국계 이민자 67살 자오춘리가 체포되는 순간입니다. 버섯 농장과 운송업체에서 총을 난사해 7명을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중국인 농장 일꾼들입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일터에서 불만을 품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emi-automatic handgun was located in his vehicle. Zhao is believed to have acted alone, and there is no further threat. 곧이어 인근 오클랜드에서도 총격으로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비교적 총기 사용이 엄격한 캘리포니아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미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Gun violence in this country is at completely unacceptable levels. It's really hit home tonight. Our hearts are broken. CNN은 올 들어서만 38번의 총기 난사가 발생했다며 집계 시작 후 역대 최고치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인터넷으로 물건 살 때 후기 많이들 참고하시죠? 가짜 후기도 많다 보니까 진짜 물건을 사고 후기를 쓰는 건지 실거래 인증이 이뤄지기도 하는데요. 후기 작성을 전문으로 하는 업소는 물건 없이 빈 상자만 택배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뒤에 후기를 쓰게 하는 등 갖은 꼼수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전정원 기자입니다. 사진 몇 장과 제품 설명을 읽고 물건이나 음식을 골라야 하는 온라인 쇼핑. 리뷰 없는 거는 잘 안 보는 것 같고 리뷰가 좋아야지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후기 개수와 내용에 따라 판매고까지 좌우되다 보니 허위 후기 전문 업소까지 성업 중입니다. 한 업체를 통해 과일즙 제품 후기 작성을 시도해봤습니다. 인터넷에서 과일즙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요. 제 과일즙 어디로 갔을까요? 업체가 후기를 써달라며 택배 상자를 보냈는데 내용물이 없습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이 허위 후기를 방지하려고 실거래 인증을 요구하자 위장 거래를 한 겁니다. 제품은 보내지 않더라도 배송이 정말 이루어져야 돼요. 업체는 후기 작성자에게 빈 상자를 보내 거래 영수증과 구매 기록을 남기고 작성자는 상품을 받은 것처럼 거짓 후기를 남기고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일부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가 가맹점 고객 영수증만 모아 후기 작성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수준으로 이렇게 모으면은 수건을 가져가고요. 따라서 이제 양수적으로 이걸 주더라고요. 업체들이 이렇게 후기에 신경 쓰는 건 온라인 쇼핑계의 97%가 후기를 참고할 정도로 구매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엔 후기 관리 업체가 수백 곳에 달하고 일부는 경쟁사의 악성 후기까지 올려줍니다. 리뷰로 아예 작성해서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걸어드릴 수 있거든요. 후기 조작은 조직적이고 공공연히 이뤄지지만 단속과 처벌은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지난해 공정위가 후기 3,700여 건을 조작한 한 판매업자를 적발해 1억 4천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정작 이를 대행한 광고업체는 시정명령에 그쳤습니다. 아무래도 광고주에 대한 책임성이 더 높기 때문에 좀 차등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국이 고삐를 푼 사이 거짓 후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전정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는 정전협정과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방위상호조약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993년 이후에 5년 단위로 이 체결일을 국군의 날 행사와 묶어서 시가행진까지 하며 크게 기념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이를 생략해 북한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죠. 그런데 정부가 올해 이 시가행진을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3년 국군의 날, 정전협정과 한미방위상호조약 6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인 4,900명이 동원된 시가행진이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됐습니다. 정전협정, 한미동맹 기념일과 더불어 5년 단위로 큰 행사로 열리는 국군의 날은 1993년 김영삼 정부 이후 대통령 임기 첫 해와 겹쳤습니다. 그래서 임기 초반 국군의 날 행사는 시가행진과 함께 성대하게 열렸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중단됐습니다. 당시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10년 만에 시가행진이 다시 열릴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국군의 날 대통령 사흘과 본행사는 10년 전처럼 성남 서울공항에서 진행하고 광화문이나 용산 일대에서 시가행진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군의 대북 억지력을 대내외에 보여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강한 전쟁 억지력을 가진 우리 군의 능력을 과시해서 함부로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올해 행사에선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국산 탄도미사일 현무 신형과 드론봇 전투단도 민간에 처음 공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북한도 올해가 인민군 창건 75주년으로 북한이 중시하는 이른바 정주년입니다. 이에 맞춰 인민군 창건일인 다음 달 8일이나 김정일 생일인 16일에 맞춰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열병식에선 북한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신형 미사일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공개한 지난 21일 평양 김일성 광장의 모습입니다. 대규모 병력이 줄지어 관람대를 지나는 행진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인근 미림 비행장 한켠엔 천막으로 가려진 물체도 포착됐습니다. 길이 27m, 폭 6m에 달해 지난해 11월 시험 발사한 화성 17형으로 추정됩니다.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된 화성 17형은 고도 6,000km까지 올라가 1,100km를 비행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딸 김주애를 데리고 발사를 참관하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미림 비행장에선 트럭 700여 대와 다양한 크기의 컨테이너 10여 개가 포착돼 비공개 신형 미사일을 비롯한 새 무기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5년 전 인민군 창건 70주년 열병식 때 화성 14형과 15형 장거리 미사일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고 미국이 대한민국을 핵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북한 열병식은 인민군 창건 75주년인 다음 달 8일이나 김정일 전 위원장의 생일인 16일에 맞춰 개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또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2거래일 연속 2% 급등했습니다. 미 연준이 예상보다 이른 올해 봄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설 이후에 발표될 각종 지표나 실적 등 변수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 현재 선전 중인 우리 증시가 계속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송무빈 기자가 진단해봤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환호성이 터집니다. 미국 경기선행지수가 침체 가능성을 가리키는 등 금리 인상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자 미 연준이 예상보다 빨리 긴축을 멈출 거란 기대감이 3대 지수에 반영됐습니다. Now, the good news is we have a mild recession predicted and they're starting to feel the bite of the higher interest rates. 전날 월스트리트 저널의 연준 전문 기자 닉 티미라우스는 봄이 되면 금리가 동결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데 그칠 거라는 예측입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폐기에 따른 경제 재개방 전망에 애플과 테슬라의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새해 들어 예상외로 선전 중입니다. 코스피는 지난 20일 기준 작년 말보다 7% 넘게 오르며 9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고 코스닥 지수도 작년 말보다 5.69% 상승했습니다. 유동성 축소 국면이 마무리가 되면서 숨 쉴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시장에서 어필을 추가적으로 중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올해 조금 더 회복세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국내 증시 훈풍이 계속 이어질지 여부는 잇따라 발표될 각종 지표와 실적 등 경제 성적표와 다음 달 1일 미 연준의 금리 인상폭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요즘 90년대를 제패한 농구 만화 슬램덩크가 인기죠. 덩달아 농구 용품도 잘 팔린다고 하는데요. 이 자동차도 포니와 그랜저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모델을 재해석하는 등 복고 열풍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각진 모습의 외형을 가진 자동차, 포니 쿠페 콘셉트카입니다. 지난 1974년 공개된 자동차 포니의 겉모양을 본떴습니다. 세대와 취향, 기술과 감성의 경계를 허무는 강렬한 이미지와 미래적이면서도 유려한 디자인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랜드로버는 75년 역사의 SUV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변화시킨 신모델을 내놨고 포드도 1965년 첫 출시한 브롱코의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과거 명성을 떨치던 명차들이 그 시절 디자인에 최신 기술을 탑재해 돌아오고 있습니다. And it's seen several evolutions and some revivals. And I'm so pleased that the Bronco has returned to the market. And more pleased that it can be introduced here in Korea for the very first time. 과거 유명 농구 만화가 영화로 재탄생한 슬램덩크의 인기는 농구 관련 서적부터 관련 용품의 판매 급증을 불러왔습니다. 영화가 개봉한 뒤 일주일 동안 농구화는 5배 가까이, 농구복은 3배 넘게 판매가 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봤던 것 같고요. 이거 보려고 매주 주간 나오던 잡지를 사서 봤었으니까. 들불처럼 번지는 레트로 열풍이 각종 산업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수행과 다름없는 인고의 작업을 거쳐 탄생한 작품들이 있죠. 이 고된 과정을 이겨내고 탄생한 달 항아리의 자태를 이정민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소박한 절제미의 달 항아리. 도예가 강민수가 빚은 달 항아리의 온백색은 인고의 작업 끝에 태어납니다. 편리한 가스나 전기 가마 대신 쉬지 않고 장작을 떼야 하는 조선 전통 기법 장작가마로 굽기 때문입니다. 소나무를 2분에서 5분 사이에 쉬지 않고 계속 던져야지 1300도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의원을 수행한 것처럼 손에 물집 많이 생길 때가 많아요. 철 성분이 섞일까 봐 땔감의 껍질까지 다 벗기며 20년간 빚어온 백자는 그 과정이 고될수록 더 새하얀 달 항아리로 탄생합니다. 바람 부는 보리밭, 동물 가죽이 연상되는 패턴, 핀셋으로 일일이 붙인 요철의 무한한 선들이 파동을 만듭니다.
김찬일은 철가루를 섞어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색과 미세한 패턴의 변화로 다양한 해석을 열어줍니다. 완성된 물감을 사서 쓰는데 저는 안료라든지 철가루, 청동, 황동, 흑동, 알루미늄 파우더 이런 것들을 섞어요. 최영옥은 달 항아리를 통해 무한 가능성을, 최성필은 흙을 이용해 본질을 생각하게 하고 허명옥은 반복적인 오칠로 작품의 시간을 입혀줍니다. 저마다 독특한 고행을 거쳐 탄생한 소박한 멋의 작품들이 새해 힘찬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문입니다. 한겨울 온돌방에 뒹굴며 여물게 자라던 어린 시절을 시인이 추억합니다. 문풍지엔 바람 쌩쌩 불고 문고리는 쩍쩍 얼고 아궁이엔 지긋한 장작불. 등이 뜨거워 자반처럼 이리저리 몸을 뒤집으며 우리는 노릇노릇 토실토실 익어갔다. 매섭게 추웠던 그 시절 문고리를 쥐면 손가락이 쩍쩍 달라붙곤 했죠. 그런데 어는 건 문고리가 아닙니다. 살갗의 습기가 차가운 쇠붙이에 닿는 순간 어는 것이죠. 장작불을 지핀 아랫목은 절절 끓어도 윗목은 냉골이었습니다. 무거운 솜니불을 턱까지 덮었어도 콧끝이 시렸죠. 머리맡에 둔 자릿기와 책상 위 잉크병이 꽁꽁 얼기도 했습니다. 이제 장노년이 되신 분들은 참 모질게도 춥던 그 겨울의 추억들을 가슴에 품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개구장이들 놀거리는 더 풍성했습니다. 꽁꽁은 미나리꽝에서 팽이 치고 썰매 지쳤습니다. 제기 차고 연 날렸습니다. 새총 만들어 참새 잡다 시원찮으면 밤중에 손전등 들고 동네를 돌곤 했습니다. 초가 추녀의 사다리 걸치고 손 디밀어 곤히 잠든 참새를 낚아챘죠. 요즘 아이들은 윗목 아랫목이 뭔지 잘 모를 겁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게 넉넉해진 데다 옛날보다 겨울은 짧아졌고 추위도 한결 누그러진 덕분이죠. 설 연휴 끝자락을 맹추위가 강타했습니다. 한파경보를 알리는 재난 문자가 어제부터 부산하게 날아들더군요. 서울에는 심각단계 동파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여기저기서 수도 계량기와 보일러가 얼어터져 위아랫목이 따로 없는 냉골 맛을 모처럼 봤습니다. 고향에 갔던 이들이 추위와 폭설이 닥치기 전 서둘러 돌아오면서 오늘은 여느 명절 끝보다는 고속도로 사정이 나았답니다. 나머지 서울로 역류하던 행렬도 이었고 잦아들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자식 손주들로 왁자하던 고향 집들도 이제는 적막해졌습니다. 설 전날 밤 현관에 빼곡이 모인 신발들, 날이 밝자 한가위에나 보자며 다 떠나고 할머니 털심만 오독하니 남아있다. 그 마을엔 지금도 소복소복 눈이 내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82살 할머니 시인의 소박하되 진솔한 절창처럼 말입니다. 사박사박 장독에도 지붕에도 대나무에도 걸어가는 내 머리 위에도 잘 살았다, 잘 견뎠다, 사박사박. 하얀 눈은 당신의 머리 위에 흰 머리카락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한평생 자식들 키워 뒷바라지하고 이 밤에도 자식 걱정이 눈발처럼 그치지 않는 어머니에게 훈장처럼 서린 백발입니다. 춥지만 은혜로운 설 끝자락 밤이 깊어갑니다. 1월 24일 앵커의 시선은 그의 설은 따뜻했네 였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서울의 체감 온도가 영하 25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가 유지되는 가운데 춘천이 영하 21도, 안동과 서울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훨씬 낮겠는데요. 해안가와 곳곳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람은 내일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15cm가 넘는 눈이 더 쌓이겠고요. 목요일에는 더 많은 지역에서 눈이 오겠습니다. 이때는 수도권으로 많은 눈이 예상돼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월 24일 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